이 자리가 언론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색을 하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언론이 즐겨 다루기에 미래지향적인 정책이라든가 이것보다는 누구를 조사한다 이런 걸 훨씬 더 즐겨 다루지 않습니까? 적폐청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적폐청산 작업이 전방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수 정부 부처가 관련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박근혜 정부는 물론이고 이명박 정부로까지 지금 칼날이 향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게 정치보복이다, 한풀이다 이런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연 적폐청산하고 정치보복을 가르는 그런 기준이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은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리고 언론들이 즐겨 다루는 굵직한 수사가 크게 보면 두 가지일 겁니다. 국정농단 사태에서 파급된 여러 가지 수사들이 한 줄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른바 댓글 사건이 이명박 정부 때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런데 국정농단이건 댓글 사건이건 문재인 정부가 기획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정농단은 작년 탄핵 이전부터 이미 드러나 있던 것이고 그 수사 과정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당할 것이고요. 댓글 사건은 이미 몇 년 전에 조사가 됐는데 조사가 충분하지 않아서 지금 기존의 조사와 다른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그걸 덮는다 그러면 그걸 과연 정부로 할 수 있겠는가? 이걸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수많은 위법 사례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또는 처벌을 하는데 굳이 이런 것만 덮어야 그러면 옳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오히려 정부이기를 포기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부러 누구를 겨냥해서 기획해서 약점을 캐내거나 그런 일은 단언컨대 없습니다. 정치보복은 아닙니다. 네, 최근 법원에서 보면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고 있고요.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잇따라 지금 제동이 걸리고 있는 걸 보고 결국은 이게 과잉 수사의 한 방증이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 했다라는 것은 구속의 필요가 있느냐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죠. 유무죄의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원을 존중하지만 법원의 판단이 매번 옳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재판부에서 똑같은 사람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는데 한때는 구속하라고 영장 냈다가 그 다음엔 또 구속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거 보면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판단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적폐청산에 대해서 지금 논란을 벌이는 이유는 아마 그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을 때 이전 정부에서 벌였던 어떤 잘못된 일 이런 부분들을 청산하고 또 시정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제 균형의 문제인데 그 상대적으로 어떻게 미래 비전 제시라든지 아니면 기업들의 혁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위축돼 있어서 아마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이 하고 있는 일을 정부 총리께서 재단하실 수는 없으시겠지만 이런 흐름, 예를 들어서 어떤 과거 청산 작업과 더불어서 미래 비전 제시하고 미래의 어떤 기업들의 활력을 제시하는 이런 작업들이 좀 무게 중심이 좀 후자 쪽으로 가는 이런 그 흐름으로 반전될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국회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대통령의 내년도 신년사는 미래에 관한 얘기가 훨씬 더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언론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색을 하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언론이 즐겨 다루기에 미래지향적인 정책이라든가 이것보다는 누구를 조사한다 이런 걸 훨씬 더 즐겨 다루지 않습니까? 말이 나온 김에 검찰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쭙고 싶습니다. 총리께서 조금 전에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그 수사의 두 가지 줄기를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본다면은 그 수사의 주체는 또 검찰이지만 아까 그 모두 발언에서 기존의 국가 운영 방식에 성공한 것도 있었고 실패한 것도 있었다라고 했을 때의 어떤
개혁의 객체로서의 검찰이란 존재가 또 있습니다. 그 일전에 그 공수처 신설과 관련해서 이 공수처 신설이 검찰 개혁의 그 해법이 된다고 보시는지 일단 궁금한데, 이 부분에 관해서 그 총리께서는 그 공수처 설치는 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고 그 국민이 그 약속을 보고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왈가왈부할 사안을 뛰어넘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총리님 본인의 생각을 이 자리에서 좀 듣고 싶고요. 그 공수처가 그 또 다른 그 메머드 검찰이다, 그래서 옥상옥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예, 우선은요, 검찰이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를 맹렬히 하고 있다고 해서 검찰이 개혁을 안 해도 된다, 자기 개혁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해석한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도 분명히 바꿔야 될 것이 있죠. 그다음에 공수처 문제는 검찰을 포함한 권력 기관이나 권력자들 또 공평하게 수사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우려사항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우려들은 국회에서 지혜롭게 이렇게 조절하고 그 우려가 될 수 있는 걸 최소화하는 그런 지혜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수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좀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수사에 굵직한 그 두 가지 줄기를 말씀하시면서 국정농단 수사, 그리고 댓글 사건 수사를 언급하셨는데, 이 댓글 수사로 시작한 그 국정원 수사로 인해서 지금 현재 그 국정원의 어떤 본질, 예를 들면 그 대북 정보 수집 활동이라던가 국가 안보에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 이런 것들이 이제 위축되거나 사실은 좀 손상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의 소리도 있습니다. 특히 그 민간인으로 구성된 TF가 국정원의 메인 서버에 접근한 거는 사실 역대 정권에서도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총리,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우선은 그렇다면 그 댓글 같은 것을 조사하지 않았던 시기에는 국정원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던가 하는 걸 오히려 반문하고 싶고요. 그런 약간의 청산 과정을 거치면서 국정원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도록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이런 과정이 지나치게 길어져서 국정원 사람들의 피로가 누적된다든가 하는 것은 지혜롭게 피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하는 건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시점 같은 것을 나름대로 정해서 지나치게 장기화되는 것은 피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자리가 언론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색을 하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언론이 즐겨 다루기에 미래지향적인 정책이라든가 이것보다는 누구를 조사한다 이런 걸 훨씬 더 즐겨 다루지 않습니까? 적폐청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적폐청산 작업이 전방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수 정부 부처가 관련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박근혜 정부는 물론이고 이명박 정부로까지 지금 칼날이 향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게 정치보복이다, 한풀이다, 이런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연 적폐청산하고 정치보복을 가르는 그런 기준이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은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리고 언론들이 즐겨 다루는 굵직한 수사가 크게 보면 두 가지일 겁니다. 국정농단 사태에서 파급된 여러 가지 수사들이 한 줄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른바 댓글 사건이 이명박 정부 때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런데 국정농단 이건 댓글 사건이건 문재인 정부가 기획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정농단은 작년 탄핵 이전부터 이미 드러나 있던 것이고,
그 수사 과정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당할 것이고요. 댓글 사건은 이미 몇 년 전에 조사가 됐는데 정보 수집 활동이라던가 국가 안보에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 이런 것들이 이제 위축되거나 사실은 좀 손상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의 소리도 있습니다. 특히 그 민간인으로 구성된 TF가 국정원의 메인 서버에 접근한 거는 사실 역대 정권에서도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었는데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총리,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우선은 그렇다면 그 댓글 같은 것을 조사하지 않았던 시기에는 국정원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던가 하는 걸 오히려 반문하고 싶고요. 그런 약간의 청산 과정을 거치면서 국정원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도록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이런 과정이 지나치게 길어져서 국정원 사람들의 피로가 누적된다든가 하는 것은 지혜롭게 피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하는 건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시점 같은 것을 나름대로 정해서 지나치게 장기화되는 것은 피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자리가 언론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색을 하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언론이 즐겨 다루기에 미래지향적인 정책이라든가 이것보다는 누구를 조사한다 이런 걸 훨씬 더 즐겨 다루지 않습니까? 적폐청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이 그 약속을 보고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왈가왈부할 산을 뛰어넘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총리님 본인의 생각을 이 자리에서 좀 듣고 싶고요. 그 공수처가 그 또 다른 그 매머드 검찰이다. 그래서 옥상옥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예, 우선은요 검찰이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를 맹렬히 하고 있다고 해서 검찰이 개혁을 안 해도 된다. 자기 개혁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해석한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도 분명히 바꿔야 될 것이 있죠. 그다음에 공수처 문제는 검찰을 포함한 권력 기관이나 권력자들도 공평하게 수사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우려사항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우려들은 국회에서 지혜롭게 이렇게 조절하고 그 우려가 될 수 있는 걸 최소화하는 그런 지혜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수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좀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수사에 굵직한 그 두 가지 줄기를 말씀하시면서 국정농단 수사 그리고 댓글 사건 수사를 언급하셨는데 이 댓글 수사로 시작한 그 국정원 수사로 인해서 지금 현재 그 국정원의 어떤 본질 예를 들면 그 대북 이 자리가 언론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색을 하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언론이 즐겨 다루기에 미래지향적인 정책이라든가 이것보다는 누구를 조사한다 이런 걸 훨씬 더 즐겨 다루지 않습니까? 적폐청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적폐청산 작업이 전방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수 정부 부처가 관련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박근혜 정부는 물론이고 이명박 정부로까지 지금 칼날이 향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게 정치보복이다, 한풀이다 이런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연 적폐청산하고 정치보복을 가르는 그런 기준이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은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리고 언론들이 즐겨 다루는 굵직한 수사가 크게 보면 두 가지일 겁니다. 국정농단 사태에서 파급된 여러 가지 수사들이 한 줄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른바 댓글 사건이 이명박 정부 때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런데 국정농단 이건 댓글 사건이건 문재인 정부가 기획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정농단은 작년 탄핵
이전부터 이미 드러나 있던 것이고 그 수사 과정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당할 것이고요. 댓글 사건은 이미 몇 년 전에 조사가 됐는데 조사가 충분하지 않아서 지금 기존의 조사와 다른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그걸 덮는다 그러면 그걸 과연 정부로 할 수 있겠는가? 이걸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이 검찰이 하고 있는 일을 정부 이 총리께서 재단하실 수는 없으시겠지만 이런 흐름, 예를 들어서 어떤 과거 청산 작업과 더불어서 미래 비전 제시하고 미래의 어떤 기업들의 활력을 제시하는 이런 작업들이 좀 무게 중심이 좀 후자 쪽으로 가는 이런 그 흐름으로 반전될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국회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대통령의 내년도 신년사는 미래에 관한 얘기가 훨씬 더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언론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색을 하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언론이 즐겨 다루기에 미래지향적인 정책이라든가 이것보다는 누구를 조사한다 이런 걸 훨씬 더 즐겨 다루지 않습니까? 말이 나온 김에 검찰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쭙고 싶습니다. 총리께서 조금 전에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그 수사의 두 가지 줄기를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본다면은 그 수사의 주체는 또 검찰이지만 아까 그 모두 발언에서 기존의 국가 운영 방식에 성공한 것도 있었고 실패한 것도 있었다라고 했을 때의 어떤 개혁의 객체로서의 검찰이란 존재가 또 있습니다. 그 일전에 그 공수처 신설과 관련해서 이 공수처 신설이 검찰 개혁의 그 해법이 된다고 보시는지 일단 궁금한데 이 부분에 관해서 그 총리께서는 그 공수처 설치는 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고 입니다. 수많은 위법 사례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또는 처벌을 하는데 굳이 이런 것만 덮어야 그러면 옳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오히려 정부이기를 포기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부러 누구를 겨냥해서 기획해서 약점을 캐내거나 그런 일은 단언컨대 없습니다. 정치보복은 아닙니다. 네, 최근 법원에서 보면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고 있고요.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잇따라 지금 제동이 걸리고 있는 걸 보고 결국은 이게 과잉 수사의 한 방증이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 했다라는 것은 구속의 필요가 있느냐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죠. 유무죄의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원을 존중하지만 법원의 판단이 매번 옳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재판부에서 똑같은 사람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는데 한때는 구속하라고 영장 냈다가 그 다음엔 또 구속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거 보면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판단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적폐청산에 대해서 지금 논란을 벌이는 이유는 아마 그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을 때 이전 정부에서 벌였던 어떤 잘못된 일 이런 부분들을 청산하고 또 시정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제 균형의 문제인데 그 상대적으로 어떻게 미래 비전 제시라든지 아니면 기업들의 혁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위축돼 있어서 아마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